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전일 급등했던 뉴욕 증시는 간밤 차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장중에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죠.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지속될 거란 기대감에 대형주 위주로 강한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는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과 그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20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출발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죠. 0.09% 소폭 오른 2039포인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도 장중에 약한 모습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반등 성공했던 코스닥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24% 상승 출발한 603포인트대 거래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만이 어제 좀 급락하면서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연일 강합니다. 0.82%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 한국전력은 오늘도 조금 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에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고 있죠. 0.74%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할 수 있을지 흐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동서가 보합이고요. CJ ENM은 약 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황민영 멘토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먼저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시장 상황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전 주목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 대표님, 오늘 코스피도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약간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어저께 같은 게 코스닥이 뭐 하루에 한 10포인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걸 본다라면은 오늘도 오전에 뭐 상승, 하락 출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것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등락을 좀 심하게 부침하면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께도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 현재 동시효과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좀 파란불에 다시금 들어와 있네요. 야간 선물도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역시 코스피 약 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 일단 저유가 그리고 고환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유가의 경우에는 오펙 쪽에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펙 쪽에서의 한계 원가 수준인 $30 초반까지도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유주들과 화학주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바로 전날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강한 거래 시장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또 숨고르기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면 달러 강세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오늘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유럽계 자금 외국인의 매도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코스닥을 노려봐야 하는 것인지 코스피를 봐야 하는 것인지 의견도 분분하기도 합니다. 유찬 대표님, 오늘 비중을 좀 실어봐도 되는 그런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매수 기회는 네. 충분히 계속 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기운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요? 예,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올해 뭐 작년에 고점도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4% 하락한 현재 203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이죠. 0.24% 상승한 63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3월 20일 금요일자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가 나왔었죠. 나스닥 지수만 홀로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한 모습으로 하락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달러 강세와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재료가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자 국내 증시 어떤 출발 보일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오늘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약보합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2036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날 뭐 해외 시장이 썩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상승했다가 상승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이 미리 선 반영됐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을 지켜보실 때는 2030포인트 초반에서 지지 여부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뭐 다음 주에도 뭐 좋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을 좀 본다라면은 0.3% 정도 상승 출발해가지고 633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하루에 한 1.5% 정도 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더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의 기간 조정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간 조정이 어저께와 같은 혹은 그저께와 같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이 발생할지 아니면은 작은 변동성에서의 기간 조정이 발생할지는 오늘 좀 시장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640포인트대 그리고 하단은 한 630포인트에서 625포인트 사이에서 형성이 되면서 좁은 한 1.5% 내외의 변동성 양세,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선물 지수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제가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가 썩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베이시스가 여기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포인트 내외에서의 베이시스가 형성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약 1.67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베이시스가 좀 강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가 또 본격적인 월말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1.67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베이시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월말 장세까지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띌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환율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한 3원 정도 올랐어요. 3원 정도 올라가서 1,020원 정도 형성이 됐고, 어저께 그 미국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띄었죠. 그래서 원화가 급격히 강화가 됐던 부분들이 다시 어저께 장중에도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도 한 3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어저께 달러가 다시 2%대 정도 강세를 띠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원화 역시 추가적으로 약세를 띨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23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오늘 반등을 좀 엿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1023원, 1020원 이상에서는 약간의 저항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출발까지 봤는데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네요. 203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수급 동향보다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연이 투신 쪽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다만 또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한 상황인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 보죠. 황민영 멘토님. 네, 수급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시장 흐름은 좀 좋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73억 원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 11억 원, 연기금 쪽에서 16억 원 정도 거래소 시장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바로 전에 이제 그 달러가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외국 쪽에서 자금 자체가 미국 쪽보다는 단기 자금인 이제 유럽 쪽의 자금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는 점도 역시 감안을 또 해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기관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이끄는 기관 쪽에서 2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7억 원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11억 원 정도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지금 살펴보면요. 일단 거래소 시장 쪽에서 중형주 위주로 이제 거래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의약품 쪽에서 매수가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전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14억 원, 장 초반이지만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업종에서 27억 원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억 원 정도의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중에서 특징주로 본다면 삼성 SDI 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 SDI 쪽에서 이제 BMW 쪽에 납품을 시도했었는데, 납품을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제 LG 화학 쪽에서의 납품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루머 때문에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그 루머는 결국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송 장비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6억 원 매수고요. 기관들은 이와 반면에 이제 16억 원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19억 원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6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SK 하이닉스가 골고루 0.2% 정도대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 양 시장 모두 보합권 흐름이 전개되면서 업종별로도 뚜렷한 움직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거래소 쪽에서 의약품 관련주가 오늘도 강합니다. 한미약품이 어제 상한가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도 10%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자세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업종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 관련된 업종군들이 급등세를 띄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거의 이제 한 11%에서 12% 정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릴리사와 그 최대 기술 이전 협의를 마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6억 9천만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녹십자도 일단은 자회사 녹십자 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LG생명과학 또 한 3% 급등세.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의약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화학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가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일부 종목군을 중심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2%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기타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화학주들은 좋지 못하다. 특히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뭐 OCI 역시 하나케미컬 모두 2% 내외의 약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를 좀 받칠 만한 그 섹터가 없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좀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좋지 못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는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한 흐름을 띠고 있고요. 사마 알루미늄 오늘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그저께까지 포함한다면 3일 연속 상한가를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기타 전체적인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약간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계 업종군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운송장비 쪽도 보신다면 약간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조금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강보합권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업종을 뒷받칠 만한 힘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업종군들 중에서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았던 SK텔레콤이 오늘 2.5% 정도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증권원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이제 조금씩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 최근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씩, 그러니까 뭐 지금 약보합인 것처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화학이라든지 조선 섹터, 그러니까 조금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조금씩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조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군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SK 브로드밴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2.6% 정도, 3%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번 주에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일부 뭐 컴투스라든지 넥슨GT 같은 경우는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반발 매수세인 것이지 그 시장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음원주들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다는 거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IT 부품주들도 그동안 이제 갤럭시 부품주 해가지고 약간 기대감 높은 종목군들이 약간 이번 주 들어서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썩 그렇게 주목을 하기 힘들지만 이번 주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기존의 핵심 부품주들이 좀 차익성 매물을 쏟아지고, 기존에 이제 핵심 부품은 아니지만 이제 보편적인 부품주들이 이번 주에 힘을 내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약주들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관련된 그 제약주들은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일부 약간 좀 개별적으로 좀 흐름을 좀 띄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했던 기존 종목군들, 뭐 메디토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종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외환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떤가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30전 상승한 1120원 50전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12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는 단기 급락에 따른 매수와 금리 인상 전망 상존으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23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20전을 고려하면 어제 서울 1시에 현물한 종가였던 1117원 20전보다는 약 4원 6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고요. 달러 강세 및 단기 급락에 따른 매수 심리가 오늘 서울 1시에서 환율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달러 매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롱포지션을 구축한 세력, 특히 여객 세력이 현재 상황에서 달러와 반등 시마다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내 증권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도 환율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달러화는 1120원대 초반에서 유로 달러 및 엔달러 흐름을 주시하면서 제한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117원에서 1125원입니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변동성도 클 것이다라는 점만 함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CJ 대한통운인데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택배 부분 고성장 전망에 6%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M&A 이슈도 작용한 것 같아요. 급등의 이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넥슨GT가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5일선이 급격히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중국에서 서비스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넥슨GT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은 CJ 대한통운이 그 택배 시장의 급등과 그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한 6%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 관련해가지고 이제 M&A가 실패한 이후에 약간 실망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신규로 다른 M&A로 추진하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택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 1, 2월 택배 시장 택배율 증가율이 한 8% 정도 늘어났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CJ GLS하고 합병했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원가 절감도 보여줬었고 운송 그 택배 물량도 한 15% 정도 늘어났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택배 시장,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택배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CJ 대한통운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워낙에 이제 택배 가격 인하 혹은 그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좀 경쟁을 좀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중소형 택배사들이 좀 많이들 도태되고 그런 것들이 CJ 대한통운으로 계속 많이 바뀌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10군데 중에서 9개는 CJ 대한통운하고 고정적인 거래를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의 택배 증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의 조금 더 시장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올해까지도 혹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매출 증가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런 뉴스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를 본다라면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달부터 흐름을 본다라면은 한 20만 원대에서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 박스가 흐름을 띄고 있고 이번에 다행히 그 박스가 하단을 다시 좀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한다라면 1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엿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리 돌파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4월 중순 이후에 그런 모멘텀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8만 5천 원 정도에서 19만 사이 온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넥슨GT가 오늘 한 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그 매출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모바일 게임주들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주가가 먼저 한 작년 12월 달, 올 1월 달까지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넥슨GT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별로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만 12,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거의 한 50% 정도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걸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모바일 게임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좀 보이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실적을 보이지도 못하니까 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악성 매물이 좀 쌓여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000원 정도 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우지 못한다면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19,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상승 탄력도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고 조금은 지금부터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넥슨GT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보유하셨다면 언제쯤 수익 실현해봐야 하는 것인지 대응 전략 확인해보고요. 모바일 게임주가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이번에 닌텐도의 모바일 진출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한 바 있는데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모든 모바일 게임주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살아있는 것인지 신규 접근 가능한 것인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황민규 멘토님. 네. 일단 한미약품이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이슈가 또 떴습니다. 한미약품이 릴리하고 계약금 5천만 달러와 단계별 임상에 대한 개발 허가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총 6억 4천만 달러.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또 급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지금 나왔는데, 이 이슈를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요, 시장에서? 분명히 이 이슈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 1월달 강연회 때도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이미 그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이슈가 좀 돼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단기 반등 자체가, 지금 새로운 그런 이슈에 대한 반등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오늘 현재 9% 정도 대 이제 강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의약품 쪽으로 이제 이슈가 또 많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그에 따라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 뉴스가 일단 낮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이런 이제 강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한가로 그냥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슈가 아닐까. 그런 이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현재 10% 정도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수급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붙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오늘 자리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한가 안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는 분명히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장 마감 시까지 이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장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이제 상한가 안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량들을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닌텐도하고 이제 모바게죠. 일본 쪽 이제 업체. 모바게 쪽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 쪽에서 이제 한번 주가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컴투스라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컴투스 오늘 이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단기에 급락한 이후에 결국은 3.95%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제 신규 게임주, 그 모바일 게임주의 그 벽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게임 업체들이 살아남기에는 사실 어려운 시장이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존의 게임 업체들이 지금 그 사용자들에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지금 이용객 수를 많이 증가시켜 왔는지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사실 이제 필요하거든요.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바일 게임 쪽에서 쉽게 접근을 했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은 좀 낮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은 다들 확보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사실 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컴투스를 비롯한 나머지 이제 모바일 게임주 역시도 단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적정 주가를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흐름도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레이케미칼이 나흘 연속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죠. 현재는 상승폭이 줄이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녹십자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란 증권사 분석 나오고 있죠. 중국 진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주 흐름 상당히 좋은데 신규 접근 좀 힘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레이케미칼이 중국의 정수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3일 연속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정수기 그 매출 금액이 한 4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연평균 한 19에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냐를 좀 평가를 해본다라면 지금 중국의 1, 2선 도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수기 보급률이 한 10%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수기 보급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안 쓰던 저까지도 쓰고 있는 걸 보면 8, 90%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중국도 이러한 보급률이 뭐 한 7, 8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것이 뭐 1, 2년 안에 이루어질 건 아니겠죠. 최소한 10년, 뭐 15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면은 연평균 이런 고속 성장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레이 케미칼이 이제 RO 필터, 정수기 관련해서 RO 필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가점 성격의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몇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텐진 공장이 증설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마무리된다면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 올라오면서 16,800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주가 자체가 좋은 흐름을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흐름을 본다라면 높은 차익성 대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일단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자리가 놓여졌다. 그러니까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기성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거 본다라면은 지금은 추격 매수 신규로 접근하실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씩 그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익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최소한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방향성이 다시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노십자셀이 오늘도 한 6%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뇌종양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1분기 정도만 보더라도 병원 그 월평균 처방건이 한 50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4분기 때 월평균 병원의 처방건 수를 보니까 한 220건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그런 걸 봤을 때 작년에 매출이 한 438억에서 영업이 10억 흑자로 전환됐던 부분들이 올해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거기다가 정부가 얼마 전에 한 3,400억 정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예전처럼 뭐 어떤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든지 신약, 임상 실험이 임박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시자셀의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약간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부 이제 모든 제약주가 아니라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노시자셀은 뭐 방금 본 한미 약품이나 혹은 뭐 다른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업체들처럼 최근에 막 급등세를 띄다가 오늘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한 35,000원대에서 한 달간 정도의 기간 조정을 잘 주고 나서 어제 오늘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도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43,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것이 상승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5만원대까지, 그러니까 5만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상승 시도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게 급등세로 갈 것이냐,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 한번 해놓으시고요. 다만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고점에서의 매수를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41,500원 정도의 지지력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셀 긍정적인 전망 함께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나흘째 강세입니다. SK텔레콤과 합병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 번은 합병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급락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전망 나오고 있죠. 반등 지속할 수 있을지 두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현재 3.8%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SK 브로드밴드하고 SK텔레콤의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합병 이슈가
이슈일 뿐이지 아직까지 근거가 정확하게 이제 뭐 결론이 난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요. 네. 만약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SK 브로드밴드 쪽이 매수가 몰릴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SK 텔레콤 자체를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SK 브로드밴드 쪽의 수요가 몰리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면에는 이제 SK 텔레콤 쪽의 주가를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 SK 브로드밴드를 사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인 뭐 분위기를 본다면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건 지금 시장이 그만큼 주가가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투자할 돈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또 고수익이 낼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슈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들이 많이 집중이 되는 뭐 그런 이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슈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슈일 뿐이고 사실 근거에 대한 판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상으로 이제 짚어본다면 이미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물대 일단 났고요.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의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단기 목표가는 이제 5,500원 정도 자리만 보시고 그 이상은 좀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홍콩 쪽하고 이제 마카오 쪽에서 이제 반중국 시위가 지금 불고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호텔 신라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나 이제 홍콩 쪽에 여행으로 이제 갔다가 여행이 남은 기간인데 거기서 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까운 한국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또는 이제 신규로 아시아권에 대한 그 여행을 이제 그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슈가 지금 현재 호텔 신라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호텔 신라는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뭐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그래도 충분히 저점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외에도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요. 호텔 신라가 과연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디스카운트가 그동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과거의 주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10월 달의 저점 그리고 11월 달의 저점을 확인이 됐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쪽의 흐름을 본다면 당연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107,000원 정도 이 자리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40포인트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면서 약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찬 대표님, 오늘 투자 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지 않겠느냐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뭐 계속 한 달 넘게, 2달 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상승 추세가 최근에 뭐 앞으로 며칠 오르고 나서 끊길 것이냐, 아니면 더 몇 달 이상 갈 것이냐 본다라면 몇 달 이상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의 하락을 좀 너무 두려워하면서 무조건 현금화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갖고 약간 보유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 2,06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한번 터치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한번 조금 현금화 혹은 방향성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기간 조정의 성격의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3월 말까지는 네. 한 630포인트 전후로 해서의 박스권 움직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르는 날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 보는 게 더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라면 모아가는 게 정답인데요. 네. 기간 조정이 아직 남아 있다라면은 무리하게 모아가시다가는 좀 흘러내리면서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일부 비중 외에는 좀 확대한 전략은 조금 이제 3월 말 이후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은 오늘 어떻게 전략 짜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예상보다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요. 네. 중요한 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라는 점이죠.
보통 이제 금요일 날 거래량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접근해서 종목들을 뭐 큰 수익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올빼미 공시들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를 하지 않고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정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분명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이제 전략들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들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그 전략 자체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 매수보다는 좀 관망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20일 금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 정도 밀리면서 2034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죠. 전 거래보다 0.16% 밀린 상황입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 중에서 15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의 매도가 좀 강하죠. 57억 원 그리고 기관은 79억 원 팔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은 21억 원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가 유효한 모습인데요. 0.47% 오른 63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죠. 전 거래보다 2.9포인트 오른 상황이고요. 수급도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소와는 다른 분위기죠.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흐름 바꾸면서 4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33억 원, 그리고 개인은 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외국인 수급 이어질지 관망해보자 거래대금 증가 부재는 아쉽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FOMC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됐다. 외국인의 양호한 수급 속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IT, 자동차 섹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홀딩 전략이라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코스피가 2030선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그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코스피가 드디어 2030선을 좀 넘었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6억 정도 16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지난 3일간 뭐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한 것이 굉장히 지수의 지금 하방 리스크를 굉장히 좀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지표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이라든지 이격도가 이미 2012년 이후 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오차를 좀 넘어선 상황이고요. ADR 20일 평균 동안 그 경험적 고점 부근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2012년 이후 장기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2050선에도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단기적으로 약간 변동성 확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좀 강한 매수세를 좀 저희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지표는 좀 변동성이 확대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이지만 좀 대응은 좀 차분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식은 좀 홀드 전략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실적 개선주,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주, 그리고 바이오, 증권,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에서 항공이라든지 그 해운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대형 제약사가 지금 아무래도 저번 주에 좀 호재가 있었고, 어제도 한미약품 쪽에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의 수급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차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함께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어떤 변곡점 될 만한 포인트도 함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현물 54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188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120억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현물 이 정도 모습으로는 현물에서는 크게 갈리지 않는 상승이나 하락 흐름이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은 없는 정도의 모습이고 선물 흐름을 살펴보면 개인 102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283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31계약 순매도 중이고 선물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은 크게 시장에 여파를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급 물량 수준입니다. 자, 근데 옵션을 살펴보면 개인 14,020계약 콜옵션 순매수 중이고 풋옵션 152계약 순매수 중인데 지금 개인은 현물과 선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옵션, 콜옵션을 매수 물량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요. 즉 상승 기대감을 아직도 크게 좀 갖고 있다는 반론의 여지를 보여주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콜 264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 11,326계약 순매수 중인데 외국인은 지금 개인과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은 약간의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풋매수 물량을 개인과 반대로 정반대로 굉장히 큰 옵션 물량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강하게 시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콜옵션 15,295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1,546계약 순매도 중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특별한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결국 개인은 매수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외국인은 하방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주로 관점으로 보시면 될 테고 자 일단 그리고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단기 상승장이 마무리되는 상태로 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 1차 저항선 262에 형성돼 있고 2차 저항선이 265 하단 1차 지지선이 260 하단 2차 지지선이 258, 하단 3차 지지선이 255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화요일에 몇 년 중 보여주지 않았던 큰 상승이 외국인의 작은 유입과 함께 이루어졌으나 어제 선물 가격으로 262, 종합주가 지수로는 250 돌파가 실패를 하면서 장중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으나 1차 하단 지지선인 260을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가 주중 최고 고점을 찍는 날이었는데 260이 돌파가 실패했으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조정 장세 국면에 접어들 예상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매수 거래보다는 매도 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셔야 유리하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 급상승했던 부담감으로 기존 매수 물량들이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하락 조정 시대가 큰 폭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수급 물량이 많아지면 같이 동반 매도하여 매도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1차 지지선인 260까지 살짝 깨지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며 15분봉상 종가상으로 260 이하로 내려오면 매도 진입해서
다음 지지선인 258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유용하리라 예상되고, 지금 일단 현 시간부로 9시 30분 가격이 260 이하가 됐기 때문에 매도 홀딩 전략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가격이 깨지게 되면 그 역할을 반대로 수행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거래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큰 그림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돼서 오늘부로 드디어 일봉상 5, 20, 60, 121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었으나 급상승으로 인한 각 이동평균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즉 정배열 상태이지만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을 위한 조정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조정 흐름 자체는 약 짧으면 이틀에서 길면 4일 정도, 이틀에서 4일 정도 조정 국면이 다음 주까지 걸쳐서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하단 2차, 일단 1차 지지선은 260은 깨졌다고 보고, 하단 2차 지지선 258까지 홀딩 전략을 사용하신 이후에 258 근육 부분에서는 청산을 한번 진행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258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 주는 조금 조정 국면이 좀 약하게 진행될 수 있고, 오늘 258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음 주까지 255까지 크게 조정을 좀 세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까지는 하단 2차 지지선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승 매물에 대한, 청산 매물에 대한 큰 지금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 국면 시세가 세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3차 지지선인 255까지 말씀을 드린 현재 장세 모습입니다. 네, 오늘부터 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매도 거래가 유리하다라는 분석이었죠. 오늘 258포인트 지지 여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줄면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이 힘드셨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